대한 경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답지 못하다, 졸렬하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네요. 어제 기각 후에 나온 그런 입장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렬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경찰이 3번이나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다 안 나오신 분이 졸렬을 말씀하시는 것 지금까지요? 내란 특검의 핵심이 누굽니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고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소위 체포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기도 했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은 졸렬할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법 앞에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평등해지고 본인만 법적인 예외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특검이 오자마자 어떻게 나한테 체포영장을 쓸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검 차원에서 매우 전술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만약에 치지 않으면 계속 안 나올 거다. 일부러 먼저. 계속 안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체포영장을 쳐서 기각을 했는데 기각 사유가 어떤 겁니까? 본인들이 나온다고 하니까는 기각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오게 되면 저는 그 구속영장 사유도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특검이 뭐 제가 생각한 것처럼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최초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소위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도 저런 상황을 좀 바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토요일 날 꼭 나오십시오. 안 나오실까 봐 걱정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검사가 그때 윤석열 검사였어요, 당시. 참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합니다.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을 했었고 법 앞에 예외가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었고 그런 수사를 진행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인권 수사를 얘기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던 법 앞에 예외적인 존재로 있었던 본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뭐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어딨냐. 그다음에 뭐 계몽령이다라고 얘기를 한 측면이 있었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는 인원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바로 1분 만에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법 집행에 대해서 경호처를 통해서 막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증거인멸 플러스 어떤 진술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입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3회 동안 출석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비아폰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도 아닌 내란 사건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 사례에서 본인이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인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 정서에 맞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특검 차원에서 증거인멸 상황과 그다음에 진술 어떤 왜곡 또는 입맞추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 제외하고 지금 다 예를 들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2명의 보석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고 소위 법 앞에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빨리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좀... 후보자님, 저희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후보자는 우리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국무총리 후보자 입만 보고 우리가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능멸한 바가 없습니다.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원하는 자료를 다 제공하기로 했는데도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 참석을 안 하신 상태로 일단 마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2일차 청문회 일정 오후 4시 반에 정회가 됐고 이후에
미비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좀 계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자정까지 좀 기다리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부의장님.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야 당연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날카롭게 어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적임자인지 아닌지 해야 되는 건 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긴 예.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청문회를 소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적격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는 네. 좀 정치 공세로 일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꽤 많이 듭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억이란 돈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소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일부 금액 자체를 갖다가 예. 불법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 고소고발 조치할 거고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불법 자금인 것처럼 문제 제기하는 것. 또 하나는 주진우 의원이 특히 계속 제기하는 건데 예. 6억 원을 쟁여뒀다라고 얘기하는 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6억 원을 쟁여둔 적이 없는데 쟁여뒀다고 얘기하는 상황을 가지고 끊임없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인사청문회 내내 저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정확히 주진우 의원이 안다고 한다면 네.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저거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또 이념 공세까지 석사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 가지고 이념 공세하고 반미 전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런 내용 자체가 총리 후보자로서의 적격 유무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하시려면 그냥 고소고발 하시면 돼요. 고소고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하면 되는 건데 왜 국민의힘이 수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당 기준에 대한 의원들이 질문. 질문에서도 이제 10%, 이종배 위원장이 23%라고 정정을 했는데 수치상의 차이가 조금 나긴 합니다만 이게 또 정확도 면에서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이게 또 퀴즈쇼 이런 건 아닌데 너무 숫자 얘기하면서 집중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반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 부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설명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본인 얘기에 의하면 다른 집회랑 헷갈렸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우리 국가가 정부가 총 예산이 얼마인지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자라고 한다면 좀 정확히 뭐 100%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about 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은 전 야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본인이 어떤 걸 착오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을 가지고 근데 김민석 후보가 적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오랜 정치 생활을 해왔었고 네. 서울시장에 출마한 적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는 야당입니다만 최고위원도 지내왔던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저런 착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저런 착오의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하시는 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그냥 넘기고 가려면 안 된다. 당연히 정확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